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바이언이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민재의 이적 오피셜이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보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잔루카 디마르지오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자 루카 벤도니가 바이언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고 나폴리는 4,500만 유로를 획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민재는 바이언과 5년 계약에 합의했고 연봉 총액은 세후 900만 유로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4,500만 유로를 획득했다. 이거는 그동안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알려졌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훈톨리 단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변적인 바이아웃 조항이다. 6천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독일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5천만 유로를 얘기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4,500만 유로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 총액이 세후 900만 유로인 거면은 세 전후 따질 때는 약 1,800만 유로에 달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바이언 수비진에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더리우트하고 같은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거기다가 이제 디마르지오의 후배이기도 했었던, 디마르지오 밑에서 일을 하다가 유명세를 타면서 독립했던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바이언은 이미 어제 김민재 바이아웃을 발동했다. 나폴리는 세금 포함 5천만 유로 가량을 받았다. 이제 양팀 간의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기를 기다리면 그의 이적이 공식화될 것이다. 메디컬 테스트는 완료됐다. 그러면서 Here we go confirmed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일단 로마노 기자가 너무 빨리 갔습니다. 어제 바이아웃 발동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매체들 전부 다 뭐 몇 시간 후에 발동될 것이다. 아니면 이제 발동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앞당긴 거는 이거는 로마노 기자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바이아웃 조항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시간 후에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로마노 기자는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닌가요? 최근 그 김민재 선수 관련한 보도들을 놓고 보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세금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과 연대기여금 있잖아요. 전북이라던가 베이징고안, 페네르바체까지 연대기여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4,800만 유로에서 4,950만 유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쪽에서는 5천만 유로 가량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던 거였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로마노 기자의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닷컴 이탈리아판에서도 바이언이 나폴리에게 김민재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를 지불했고 발표만 남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 독일에서도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온다라고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조항을 넣었는데요. 첫 번째, 바이언은 이제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옵션을 행사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이미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세 번째, 이적은 즉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한 건데요. 아마도 이제 스카이 이탈리아 쪽에서 소스를 받은 거라고 보이죠. 이러한 가운데 뭐 키커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5천만 유로, 바이언 김민재와 계약, 오피셜은 며칠 뒤에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5천만 유로는 바이아웃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 5천만 유로 가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접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유로는 그냥 제목으로 뽑기 좋으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빌트지에서 김민재 미네누 이적한다. 김민재 이적 새로운 디테일들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여기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참고로 이 기사는 빌트 편집장인 크리스티안 폴크가 작성을 한 건데요. 일단 그 이탈리아 보도 내용을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탈리아 이적 전문가 디마르지오와 루카 벤도니는 새로운 계약 세부 사항을 트위터에 올렸다.
저는 여기서는 빌트지가 가장 정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바이어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한다 라고 한 겁니다. 빌트지는 이게 도리어 키커즈보다도 늦게 올라온 건데 아직 바이아웃 조항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이 종료는 약 5천만 유로이다. 즉, 디마르지오가 얘기한 4,500만 유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가 연대기여금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4,800만 유로에서 4,950만 유로 선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약 5천만 유로가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6천만 유로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제서야 김민재의 그 가변적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트지는 이미 김민재가 2028년까지 바이언과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디마르지오와 벤도니는 또한 김민재의 예상 연봉으로 보너스 포함 세후 900만 유로가 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그는 이보다 조금 더 적게 연봉을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 빌트지도 그렇고 스카이 스포츠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가 세전 1200만 유로를 수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보도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플래텐버그 기자가 계속 1200만 유로를 밀었죠. 그리고 폴크 기자도 1200만 유로를 밀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후가 되면 600만 유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유로보단 많고 1800만 유로보단 적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선이라고만 들었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는 못 들었고요. 그 사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도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맞죠. 세후 600만 유로면은 이게 조금 더 적게가 아니잖아요. 많이 적게인 거잖아요. 조금 더 적게는 이보다 살짝 미달하는 그런 연봉을 수령하게 될 거라고 본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플래텐버그 기자가 그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 발동과 관련해서 이제 올리면서 조금 재미있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민재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복잡한 이적이었다. 바이언은 이제 레이스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2주 전 맨유가 하이제킹하려고 노력했으나 김민재는 오직 바이언 합류만을 원했다. 그는 많은 탑 오퍼들을 거절했다. 투엘 감독과 네페 단장이 이 이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파브리츠 로마노 기자가 이제 그 김민재 히어리고를 올렸을 때 저랑 이제 한준 기자가 영상을 통해서 히어리고는 약간 조금 이른 것 같다. 두어 개의 구단이 김민재 선수 영입에 접촉했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맨유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팀토크에서는 뉴캐슬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야망이 넘치는 PIF 이게 그 사우디 국부펀드로 뉴캐슬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4개 구단 알힐랄, 알이티하드, 알나스르, 알아흘리 이렇게 4개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김민재 하이제킹할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그 본문에 그냥 중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팀토크가 알기론 김민재의 바이언행을 막으려는 막판 시도가 있었다. 뉴캐슬 역시 오랜 기간 김민재의 팬이었고 하이제킹하려고 접근했다. 뉴캐슬 소유주인 사우디 국부펀드는 김민재를 낚아채기 위해 아주 큰 연봉을 제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김민재가 뉴캐슬 혹은 사우디로의 이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뉴캐슬이나 중동으로의 이적 계약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피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재의 바이언행과 함께 그의 마음은 결정지어졌다라고 한 겁니다. 그 두어 개 구단 중에 또 하나가 뉴캐슬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건 거죠. 물론 뭐 팀토크가 그렇게 공신력이 아주 높은 매체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뉴캐슬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빌트지에서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중앙수비 라인 형성에 대해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내비치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새로운 중앙수비 바이언이 이제 트래블하기 충분한 이유라는 건데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그 부제목으로 이 거인들은 바이언을 높게 끌고 갈까인 건데 여기서의 이 거인들은 바로 김민재와 더 리우트를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뒤에는 뭐 계약 관련된 사항 이게 쭉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이언의 리카 에르난데스의 후임으로 바이언에 입단하는 김민재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전지훈련에 합류할지, 아니면 그 전에 태겐제 전지훈련 7월 15일부터 20일까지에 합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김민재 선수가 바로 도쿄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태겐제 전지훈련에 합류를 할 경우에는 바이언 오피셜 발표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5일부터 20일 사이인데 그 전지훈련 가기 좀 직전에 합류를 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김민재 선수가 어쨌건 독일로 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독일에서 사진까지 찍고 오피셜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상적인 형태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독일로 가서 오피셜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바로 도쿄로 간다면은 그러면 오피셜 발표가 좀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설령 그 독일로 가더라도 15일 이전에 오피셜을 먼저 때리고 그러고 와서 사진 찍고 다시 올리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그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15일 이전에 오피셜 발표가 날 필요성은 없어요. 이게 그 바이아웃 지불을 해야 되는 기한인 거예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러고 나서 바이아웃 금액만 나폴리 쪽에 제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발표는 언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뒤에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김민재가 바이언과 계약하기 전 분명한 건 그가 더리우트와 함께 새로운 바이언 방벽의 심장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90cm의 김민재는 189cm의 더리우트에게 완벽하게 들어맞고 조합 역시 잘 어울린다. 더리우트는 바이언 첫 시즌에 이미 팀 수비 리더이자 전략가로 성장한 후 팀은 그를 지원하기 위해 매우 강하면서도 번개처럼 빠른 경합 기계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 경합 기계가 바로 김민재인 거죠. 그러면서 김민재가 괜히 어려서부터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민재가 달려들어서 수비하고 1대1 수비하고 빠른 스피드로 커버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더리우트가 뒤에서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 트래블을 위한 두 개의 탑, 바로 김민재와 더리우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투엘 감독은 더리우트와 김민재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파메카노는 극도로 불안한 후반기 이후 센터백 주전에서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다. 투엘은 바이언 감독 데뷔 시즌에 주로 포백과 훈련이 잘 된 팀에 의존했기에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명백한 수비 포메이션은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중앙에 더리우트와 그 옆에 김민재, 오른쪽 수비에 마즈라이가 줄을 잇는다. 감독 데뷔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게 시즌 중도에 부임했었기 때문에 나겔스만 감독의 포백 라인을 그래도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김민재로 바뀌는 거 제외하고는 그대로 갈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데뷔 시즌에 투엘이 주로 썼던 수비 라인을 고려하면 그럴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월드컵 이후 막강했던, 월드컵 이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파바르는 2024년 만료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올 여름 미넨을 떠나는 걸 선호하기에 기대할 수 없다. 즉 파바르는 떠날 것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최근 부진했던 알폰소와 마즈라이는 주전 자리를 자신할 수 없다. 새로 자유계약을 통해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언으로 이적해온 하팔 게레이루는 알폰소에게 힘든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도 그렇게 게레이루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도망이었고 이 선수도 나름 어쨌건 분데스리가에선 손에 꼽히는 왼쪽 풀백이니까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즈라이 포지션은 투엘이 현재 맨시티와 2024년까지 계약 중인 카일 워커를 영입하길 희망하고 있다. 바이언은 2년의 슈퍼 계약에 더해 1년 옵션으로 워커를
두들기고 있다. 이건 유혹하고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적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워커는 이제 바이언이 이적 협상을 위해 맨시티에 접촉해야 하는지, 아니면 팀에 머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투엘이 수비적인 능력으로 인해 번개처럼 빠른 오른쪽 풀백을 원한다면 워커가 주전으로 나설 것이고, 마즈라이는 아마 백업으로 밀릴 것이다. 왜냐면 마즈라이는 약간 미드필더형에 가까운 풀백이거든요. 그래서 발은 빠르지 않고 패스에 능한 선수인데, 워커가 조금 더 정통파 풀백에 가까우니까 수비적인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워커를 중용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마즈라이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출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했기에 바이언은 현 시점 계획하지 않고 있는 그의 판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이언이 마즈라이 판매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워커가 온다면은 판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게레이루와 더리우트, 김민재, 워커가 새로운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리우트 제외하면은 말 그대로 수비진이 완전 개편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변수를 달았습니다. 투엘이 전임자 율리안 나겔스만처럼 깜짝 3백 또는 5백을 사용한다면 바이언 선수단은 분명 그에 적합할 것이다. 나겔스만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백3와 백5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주로 활용한 거는 4백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3백이나 5백을 활용할 경우에 대한 게 나오는 건데요. 그럴 경우 2022-23 시즌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듯 우파메카노가 중앙으로 이동해 알폰소, 더리우트, 김민재, 마즈라이와 수비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백3를 활용했을 때는 우파메카노를 중앙에 썼었거든요. 왜냐면 우파메카노가 패스와 전진 능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상과 관련된 결장이나 출전 정지가 발생할 경우 수비 올라운드인 스타니시치가 있다. 비록 투엘이 지금까지 그에게 거의 출전 시간을 주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나겔스만 아래에서 확실한 백업이라는 걸 증명해냈다. 예를 들어 2대0으로 승리했던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그는 초대형 스타 킬리안 음바페를 90분 넘게 꽁꽁 묶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언의 예상 명단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4-2-3-1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 만약에 케인을 영입한다면 케인이 최전방 원톱에 서겠죠. 그리고 이제 무시알라 이선에 사네, 코망이 좌우 측면 공격을 책임질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미드필더 영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입이 된다면 영입되는 선수와 키미, 아니면은 라이머와 키미, 아니면 고레츠카와 키미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왼쪽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레이루가 경쟁을 하고 오른쪽은 워커와 마즈라이, 그리고 중앙 수비는 김민재와 더리우트에 더해 우파메카노가 백업을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3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최전방 원톱에 케인이 영입된다면 케인, 아니면은 이제 추포모팅이나 마티스텔이 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선에는 사네, 무시알라, 그나브리, 뮬러가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공격 성향이 강한 알폰소 데이비스랑 게레이루가 설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은 저는 코망이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코망이 왜냐면은 오른쪽 윙백 역할을 나겔스만 감독 밑에서 자주 수행을 했었거든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을 했었으니까 코망이 주전에 마즈라이가 백업을 설 걸로 보이고요. 중원은 그대로고요. 백3는 더리우트, 김민재, 워커,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이렇게가 이제 돌아가면서 서겠죠. 근데 설령 포백으로 서더라도 바이언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백3처럼 움직일 겁니다. 알폰소나 게레이루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말이죠. 그러면서 워커가 백3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김민재 선수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